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매주 서울시 생활권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도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강남과 잠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부동산의 이상향으로 꼽힐 지역, 바로 동부권, 동남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남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남을 비롯해서 서초, 강동, 송파, 이 강남 4구를 일컬어서 동남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그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미래발전 지도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4년 만에 최종 완성돼 2018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발전 방향, 도시관리 구상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울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서울시 인구의 20.6%를 차지합니다. 동남권은 전국을 영향권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심의 광역경제생활권인데요. 동남권의 슬로건은 국제 업무, 관광, 쇼핑, 문화 및 안정된 주거 공간을 선도하는 세계가 모이는 글로벌 융복합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바라보는 동남권의 역할 또한 글로벌 업무 관광 중심지입니다. 서울시 생활권 중 동남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동남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강남 4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곳이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남권의 기초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고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동남권이 바로 1위입니다. 서울 권역에서 채용률이 1위라는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그 이유가 바로 기업들이 이 동남권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300대 기업 중에 약 60여 개 기업이 이 동남권에 몰려 있다. 특히 서초, 강남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약 70%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테헤란로죠. 이렇듯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 그만큼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서울시 중에서도요, 젊은 층,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인 이 젊은 층의 인구가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도 생산활동이 많은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3개의 큰 개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중심축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축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초에서 삼성에 이르는 구간, 그래서 잠실로 이르는 이 테헤란로 중심축이 가장 큰 중심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이죠. 국제적으로 복합지구라든지 강남역 인근의 롯데타운의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 사업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신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로 이어지는 구간, 그 중심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가 송파대로 축인데요. 제2의 강남처럼 업무타운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죠. 문정이라든지 가락, 뭐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이런 개발 행위들이 이어지는 축이 바로 이 송파대로 축입니다. 이 세 개의 중심 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한 개의 큰 도심, 그 도심과 하나의 큰 광역 중심, 또 두 개의 지역 중심을 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강남 도심이죠. 강남 도심, 그리고 잠실의 광역 중심, 그리고 천호길동과 수서 문정 이 두 개의 지구 중심 가지고 있는데요. 사당 이수 같은 경우는 이 서남권으로 이제 편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 도심 같은 경우는요,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와 마이스 중심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그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도심이 있으니까 이 도심권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요. 자, 하나의 또 광역 중심을 가지고 있죠. 잠실 광역 중심인데 이곳은 국제 관광과 쇼핑, 잠실 제2 롯데월을 필두로 해서 이 잠실 주변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중심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이죠. 이 수서 문정 같은 경우는 IT 벤처타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고요.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가락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 관심 있게 지켜보실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천호길동 같은 경우 강남 4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죠. 이 강동 지역 중에 천호 길동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고용의 거점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동남권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거대한 도심과 광역 중심, 두 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동남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